우리가 한 시간에 벌써 한 단원씩 나왔기 때문에 벌써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제 내부 2주만 좀 더 버티면은 끝난단 말이죠. 예, 정말 놀랍게도 2주 뒤에면 종강이기 때문에 좀 더 힘내시고. 그래서 삼각비 단원을 다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각비 활용하면서 삼각비 맞췄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단원, 그러니까 소단원 기준으로 세 번째 단원은 원입니다. 원. 여러분들이 원을 모르는 사람 없다. 네. 원 자체를 모르지는 않는다. 근데 그 원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만 따져보는 게 아니라 원과 직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물론 원을 모르진 않는데 원이 뭔지 원의 정의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아니? 이렇게 정적이 찾아올 일이야? 하다못해 뭐 동그라미요라는 답변은 어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동그라미요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지? 자, 원을 그려볼까요? 그려보겠습니다. 원은 동그라미 잘 그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원이라고 하지? 않지? 뭐 타원형을 그리면 그건 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에는 항상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 이게 예를 들어 이게 5, 점 5는 이 원 5의 중심이다. 원이라는 게 삼각형처럼 뭔가 꼭지점이 있거나 이렇진 않기 때문에 뭔가 지칭을 할 때는 원의 중심에 대한 이 알파벳을 그대로 따서 원 5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점 A 같은 게 내가 여기 이 곡선 위에 찍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원 위에 한 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 자체를 의미하는 건 이 곡선들이에요. 원 자체는 이 곡선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을 그러니까 여기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OA의 길이나 우리는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OB를 찍으면은 OB의 길이나 같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재는 것을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만큼인데 이게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점 A와 점 B 같은 게 원 위에 한 점들을 찍은 건데 이 A, B를 그대로 연결해서 지금 원을 그대로 일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둥근 부분을 얘기하면 얘가 뭐야? 이름이? 호! 그쵸? 그래서 둥그니까 둥글게 기호를 그리시면 되고 호 AB 라고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된다. 곡선 부분이야, 곡선 부분.
자, 근데 내가 이 두 점을 이 원의 일부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얘 둥근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곧장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쵸? 얘를 뭐라고 하죠? 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은 선분이기 때문에 선분 기호를 그대로 따라가고요. 예. 선분의 일종인데 우리가 뭐 다각형에서 얘기하면 변, 뭐 입체도형에서 얘기하면 모서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원에서 얘기하면 현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자, 이거 단원 이름 자체가 원과 직선이잖아요. 근데 이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직선을 이렇게 통과하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예,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누구야? 아, 네. 앞자리가 남아있어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참기도 하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언제나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직선을 좀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예,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둥근 부분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미묘하게 대충 미묘하게 이렇게 두 점이 생기겠지만 점점 살짝씩 내렸을 때 딱 한 점에서 붙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근데 원을 그렸는데 무조건 직선이 제일 지나야 돼? 아, 꼭 그렇게 안 그릴 수 있잖아? 원은 여기 있는데 직선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우리 여기서는 그냥 그림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예, 이건 뭐 안 쓰셔도 되고 1-2에서 위치 관계라는 단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 막 꼬인 위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먼저 설명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이때 나오고 이거를 뭘로? 2-1에서 여러분들이 2-1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배운단 말이죠. 그죠? 맞죠? 시험 본 기억이 없어? 불과 2학년 친구도 불과 한 달 전에 시험을 봤는데 이게 기억이 이렇게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아, 교점을 갖는다. 교점 어떻게 구한다?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한다. 평행한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일치한다.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뭘 해? 얘도 좌표 평면에서. 언제? 고등학생 때.
공통수학 2 단원에 나옵니다. 그때 원도 우리 좌표에다가 그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좌표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도형을 생각했을 때 좌표로 옮기기 전에 이걸 알아놔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좀 더 그나마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걸 좀 더 만나지 않는다. 이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 둘을 위주로 보게 될 건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선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아는 사람? 혹시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보통 이러면 현 아닌가요 선생님? 막 이래요. 현은 선분에서 현은 선분이에요. 얘는 얘를 원을 두 개로 분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여기 큰 부분이랑 작은 부분을 나누고 있잖아요. 분할하고 있는 얘 이름을 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원과 부채꼴 할 때.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점으로 통과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른다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은 이 접한다라는 말에 따라서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과 할선, 원과 접선 이렇게 만나는 애들을 위주로 지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할선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접선 내용을 볼 겁니다. 너무 밑에 그리는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좀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용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과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인데 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사실 별로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에 대한 개념을 차근히 잘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좀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다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할선에서 직선으로 얘기하면 할선인데 사실 이 직선이 아니라 이 중에 원 안에 있는 일부분인 선분만 떼어보면은 그게 곧 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두 점을 잡아서 선분을 그리면은 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O와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수선에 자, 원의 중심에서 현을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자, 이 현이 내가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 왠지 반반이 될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 느낌상? 일단 물론 당연히 그렇게 제가 설명하진 않을 거고 좀 더 표현을 할 건데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이 그 현을 2등분한다.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 O에서 AB에 내린 수선에서 만나는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OM과 AB가 서로 직교한다라는 내용이 되죠. 이거 2면 우리는 얘가 2등분이 되어서 AM과 BM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한 자르겠죠. 보통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 그치. 근데 왜? 궁금하다 이거죠. 자, 내가 여기서 수선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내가 OA와 OB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삼각형 OAB 즉 근데 거기서 OAM과 OBM이 나오는 경우가 되죠. 그럼 여기서 OA와 OB는 원 O의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OM은 겹치니까 OM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애초에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OMA랑 OMB는 90도인 상황이란 말이죠. 무슨 아픔? 내가 이걸 확인해서 선생님 삼각형 OAM과 삼각형 OBM 반드시 대응하는 순서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요. M이 서로 합동이란다 라고 설명을 할 거야. 내가 합동입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를 드렸잖아요. 무슨 합동 조건이죠? SAS OA, OB, 근데 SAS려면 무조건 그 A가 끼인 각이어야 돼요. SSA가 아니라 SAS잖아요. 그 각 A가 무조건 이 두 변의 끼인 각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SAS 말고 정답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뭐지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건가? 아유. 예. 자,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그래 안 그래? 예. 고맙다. 얘라고 해줘서. 자, 직각삼각형이고요. 내가 빗변의 길이를 확인했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도 같음을 보였어요. 이 세 개가 같으면 우리는 R, H, 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나와? 2학년 2학기에 나오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 결론으로 아니 내가 합동인 걸 확인을 했으면은 지금 내가 조건으로 찾은 거 말고도 당연히 나머지 한 변인 AM과 BM의 길이가 같은 건 합동이니까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가 같은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물론 여러 학년이 있지만 중2 학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 AB, 현 BC, 현 AC를 모았는데 걔네들이 다 만난다면 삼각형 ABC를 이루어요. 여기에 내가 이제 이 점 O를 얘기를 할 건데요. 점 O는 삼각형 ABC의 뭐지? 외심이죠. 왜냐? 원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이 바깥에 있어서 우리는 이 원 O를 ABC의 외접원이라고 부르죠. 원이 어디서 접하냐, 원이 어디 있느냐가 메인의 핵심,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외심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푸셨을 때 원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얘가 이 O에서 AB까지, O에서 AC까지, 그 다음에 O에서 BC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뭔 소리냐? 외심이 이 삼각형 ABC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살짝만 칠할게요. 이렇게 OA, OB, OC를 보셨을 때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죠. 파란색이. 이해되십니까? A, B를 수선이고 이등분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이죠.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역시 수직 이등분. 역시 수직 이등분 하는 선들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외심이라면 사실 OA, OB, OC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텐데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삼각형 OAB랑 삼각형 OBC랑 삼각형 OCA는 모두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의. 또 정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엔 뭐가 있을까요? (1번) (2번을) 적을 겁니다. 성질이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특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는?
이 특징이 없냐고. 대각이 크냐? 두 대각은 아니고 대각이라 얘기하면 사각형에서 얘기해야 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아 제일 쉬운 거를 얘기해버렸네. 다른 제일 많은 2번. 2번은 뭘까? 선생님 2번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 보통. 근데 2번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러던데. 어떤 성질이 있지? 전혀 기억 안 나죠? 진짜 안 나? 그치? 기억이 다 나면 천재게. 자,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정리했냐면 사실 우리가 수직 이등분이라는 얘기를 완전 처음 보는 게 아니다. 결국에 수선이고 이등분 한다니까 지금 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 외심에서도 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연결인데 예,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계속 수직 이등분이라는 성질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리는 선분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라는 하나를 가지고 봤는데 예, 하나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여기에 현을 이렇게 두 개 그릴 거예요. 그래서 A, B, C, D 할 건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원 O의 중심인 점 O에서 A, B까지의 거리 여기 M 할게요. 그 다음에 CD까지의 거리 N 할게요. 이렇게 잡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었냐? 아니 ON과 ON의 길이가 마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자,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를 설명할 때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게 OM의 길이와 ON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아, 얘네들의 길이가 같이 같다. 그 두 현의 길이는 앞에 현음까지 썼네요. 길이가 서로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얘이면 A, B와 BC의 길이가 같음을 문제에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역도 성립을 반대로 뒤집은 것도 성립이 가능한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A, B와 DC의 길이가 같은 걸 확인을 했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저 수직거리가 OM과 ON까지의 이 각각에 대한 수직거리가 서로 같겠네. 도 성립을 합니다. 이게 모든 이 도형에 대한 모든 문장이 다 뒤집었을 때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는 왔다 갔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 예, 당연하게도 만약에 여기 지금 얘네가 이거는 사실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OA와 OD를 점선으로 좀 연결해서 보시면은 역시 네,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네, 이 OAM과 OND가 서로 합동이기 때문이겠죠. 아니 길이가 이미 OM과 ON이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길이가 얘네들이 같고 반지름 OA, OD 당연히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수선 애초에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재면 돼?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수직거리로 재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선이 되겠고 그래서 역시 서로 RHS 합동이 성립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같음을 네,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이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를 푸는지 좀 미리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계백문 연관 문제 16번과 1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런 책을 출간해서 받아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6-1 뭐 그래 어렵지 않아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선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10cm고 OH의 길이가 5cm일 때 원 O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를 냅다 구할 수는 없고 반지름을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그려놔야지. 문제엔 반지름이 안 써있거든요. 반지름은 어디다 표시해야 될까요? O? 예, A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OA의 길이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OH의 길이가 이미 여기 5cm라고 되어 있는데 AB 전체는 10cm야. 근데 우린 알 수 있다고. 얘네들이 서로 직교하는 거라면 AH는 AB의 절반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5cm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배운 거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OA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예.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거나 삼각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 계산을 했을 때 5루트 2cm가 네, OA의 길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둘레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2파이 R OA의 길이가 네, 반지름이기 때문에 2파이 R 이용하셔서 10 루트 2파이 보통 순서를 적을 때요 우리가 루트보다 앞에 이 유리수인 부분을 적는데 파이가 좀 더 문자처럼 생겼으니까 유리수 루트 파이 이 순서로 많이 씁니다. 선생님 10파이 루트 2라고 쓰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쓸 때 10 루트 2 파이라고 쓴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17-1도 한번 먼저 풀어보실게요.
자, 17-1을 풀 때 문제에서 CD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CD 쪽에서는 힌트가 안 나와 있고 OA의 길이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OM과 풀이 적을 때 OM과 ON의 길이가 다 같다잖아. 둘 다 3cm래. 그래서 같으니까 우리는 이 AB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다 해놓고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하면 걔가 곧 CD의 길이가 되니까 아예 AB를 구하자라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OM의 길이가 3cm고요. 그 다음에 OA의 길이가 3루트 2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AM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OA의 제곱이다 라는 점을 이용해서 OA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이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AM의 길이가 3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빠르게 암산이 가능하더라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삼각비든 피타고라스 정리든 뭐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정해놓고 정리를 해두고 가야 얘가 이걸 써서 풀었구나를 알죠. 냅다 선생님 누가 봐도 3cm입니다. 그러니까 3cm 이러면 곤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M까지 3cm를 구했으면은 AB의 길이는 CD의 길이와 같아서 그걸로 우리가 문제 풀기로 했는데 이 AB의 길이는 AM의 2배일 테니까 그래서 답은 6cm가 된다. 이 문제 두 문제가 계백문에서 좀 너무 간단해서 우리 개념 원리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할 건데요. 개념 원리 61쪽을 펴시고요. 61쪽에서 63쪽까지의 확인 문제들을 먼저 같이 풀이를 할 건데 잠깐 먼저 풀어볼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분 정도 먼저 드리고 문제풀이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은 이어서 시간 좀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제 노트에다가 풀어주시고요.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보고 시간 한 1, 2분 정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인 1번 보시면 원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인데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체크를 여러분들이 보조선 그어서 해 놓으셔야겠죠. 문제에서 OM의 길이가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럼 AM의 길이가 당연히 15일 테니까 5A의 제곱은 1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225 더하기 64니까 5A의 제곱이 289가 되고요. 그럼 289 계산하시면은 뭐의 제곱인데 얘가? 정답이 루트 289는 아니란 말이지? 네, 17이죠. 그래서 8, 15, 17은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17cm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확인 2번.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2, 6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알게 된 것과 구해야 하는 걸로 매칭을 시켜야 하는데 내가 6, 2 가지고 적어도 뭘 알 수 있냐? BM의 길이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BM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6의 제곱이다 라는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BM의 제곱은 32고요. 계산하셨을 때 BM 자체가 4루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BM이 여기 4루트 2인데 그렇다면은 이 AM도 4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C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내가 AC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얘만 알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CM의 길이가 얼만데요? 4cm. 네, 문제에서 OC에서 결국에 OM을 뺀 거랑 똑같은데 OC의 길이 역시 반지름이기 때문에 6cm에서 2cm를 뺀 걸로 여러분들이 4cm임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최종 계산하셨을 때 AC의 길이는 네, 1대 루트 2, 루트 3이겠죠? 루트 3. 그래서 CM의 길이가 OC까지도 역시 반지름이기 때문에 OC가 6cm여서 예, CM의 길이가 4다 이거를 예, 찾아 놓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확인 3. 자, 확인 3은 이 요상한 모양이 있는데 이 호 AB는 반지름의 길이가 15cm인 원의 일부분이다 이랬어요. 아, 그럼 사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모양은 원의 일부분 중에서 활코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호 AB와 현 AB로 이루어진 도형이니까 이때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CD만 보는 거는 사실 예,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뭘 찾아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원의 일부분이면 원을 마저 그려줘. 왜 풀로 안 그려도 되는데 원이 있겠지, 그지? 원이 있을 텐데 그리고 원의 중심이 또 어디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은 이 여기가 반지름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도 뭔가 반지름이 있겠죠.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5cm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반지름을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원을 추가로 메꿔준 거예요. 여기가 15cm이고 여기도 15cm인 건데 그럼 내가 C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의 길이를 확인하면 예, 내가 문제에서 만들어낸 이 OD의 길이를 확인하면 되겠다.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건데요. A부터 B까지가 전체 18cm니까 A, D까지가 9cm. 그러면은 OD의 길이가 3대 4대 5 이용하시면은 12cm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인 CD의 길이는 3cm가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원을 잘라놓은 형태나 이렇게 반 접어올린 형태는 사실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상당히 비슷해지는데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확인 4번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문제에서 그림은 안 그려줬어도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5c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얘는 냅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반지름을 표시를 하면 OA 이런 애들이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수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얘도 수선을 그어서 여기 끝까지 보시면 반지름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얘를 그대로 접어 올려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한 거잖아요.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 이 길이가 반반일 수밖에 없죠. 왜? 그대로 접어 올렸으니까 똑같은 모양이라서. 그래서 2분의 R, 2분의 R.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내가 보조선 그린 부분까지의 길이가 절반일 것이기 때문에 5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R제곱은 5루트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R의 제곱이다 라는 R에 대한 일종의 2차 방정식을 풀이하게 되는 거고요. R제곱은 했을 때 계산하시면 25 곱하기 3이니까 75 플러스 4분의 R 제곱이다. 이항하시면 4분의 3 R 제곱이니까 R 제곱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R은 양수인 R은 10cm가 답이 되겠죠. 저도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분 뒤에 확인 5, 6번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모르번 자체의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보조선이나 뭐 다른 걸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같으면 이 현의 길이도 같다. 현의 길이가 같은 걸 확인을 하면은 OM과 ON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논리를 찾아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미 문제에서 AB와 CD의 길이, 즉 현의 길이가 다 12cm, 12c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OM과 ON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다. 반대로 쓰네요.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ON의 길이를 구한다면은 자동적으로 걔도 정답이 될 텐데 이 ON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서 수선을 그었을 때
예, 2등분한다. 이거 당연히 베이스로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6이고 9고 그렇다면 5n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의 제곱은 9의 제곱과 같다. 이러니까 5n을 계산하셨을 때 예, 3루트 5가 된다. 근데 이 5n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5m의 길이랑 같다고 내가 예,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정답 역시 3루트 5cm가 된다. 단순히 길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그림 6번 그림에서 5m과 5n의 길이가 같으니까 내가 거리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 그림에서 현을 이루는 A, B와 A, C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 A, B, 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지각에 해당하는 각 A는 BAC. 오늘 BAC라고 적혀 있으니까 BAC라고 할게요. 예, 각 A는 180에서 62도 2개 뺀 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6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서술형이나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실 때 내가 근거가 이거잖아요. 문제풀이를 한 근거가 같은 거 확인을 했으면 반대쪽도 같아요. 이거를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한 줄 적어주고 시작을 하셔야 한다. 네. 여기까지 풀이 정리하셨으면 다시 계획문을 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예고했듯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그 개념들을 지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현의 성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조선을 그려서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아도 보조선을 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 막 엄청 심하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원의 접선 같은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매우 자주 나오고 매우 많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더욱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직선 L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인 점 O를 따서 원 O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L은 원의 접선이 되는 건데 접선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생겨요. 이 한 점을 보통 T라는 알파벳으로 많이 씁니다. 뭐 항상 T이진 않고 뭐 H 쓸 때도 있고 뭐 그냥 A 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 한 점 접점 이 점을 원의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해서 접하면서 만나는 점이니까 접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접선과 OT를 연결하면 이 OT 자체는 원의 반지름에 해당을 하죠. 왜냐면 T 역시 원의 한 점이기도 하고요. 직선 L에 대한 한 점이기도 하니까 OT 자체는 반지름이 되고 이 반지름과 접선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게 여기가 중요해요. 이 OT와 L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중요해서 문장으로 적어보자면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원 5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바깥이란 얘기는 원 내부가 아니라 원 외부. 그 다음에 원 위, 요 곡선 선 위가 아니라 완전 별개로 여기에 점 이렇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깥쪽에.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되게요. 더 찍은 많죠. 거야? 어? 더 많죠. 엄청 많아요? 네. 접선은 매우. 자,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셀 수 없이 많다 혹은 셀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생각하고 있어? 자, 접선의 개수 셀 수 없이 많다. 손. 아니죠. 왜 원진아? 왜 갑자기 왜 말을 왜 해봐? 아니죠. 그러면 아니 알았어. 그럼 셀 수는 있다. 손. 아 이거 손 안 든 사람 뭐야? 나 이러면 여기 또 반복해. 셀 수는 있다. 다시 그럼 셀 수 없다. 셀 수는 있다. 손 드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무조건 들 때까지 내가 물어볼까? 셀 수 있다 좀 더 많으니까. 몇 개? 2개. 2개? 혹시 다른 의견? 더 많죠. 뭐 업다운이야? 내가 뭐 업다운 게임에 진짜. 알았어. 그럼 2개 중에 1개는 어디에다 그릴까?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어디다 그릴까? 어디 그리고 싶어? 너 여러분들이 접선에 그어봐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어야지. 예. 왜? 네. 이렇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예. 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얘를 근데 이게 통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딱 붙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딱 붙는 지점이 꼭 여기만 있을까? 는? 반대쪽. 아니다. 반대쪽에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오, 잘 보냈는데. 더 있어? 없죠. 없어요. 2개가 끝입니다. 2개예요. 그래서 원 바깥에 한 점 피해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 2개의 접선을 긋게 되는데, 그러니까 접점이 각각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점 A, 점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점 A와 B는 이 직선들에 대해서의 접점인 거고요. 그면이잖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PA와 PB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문장으로 정리를 했을 때 P에서 접점 A, B까지의 거리는 같다. 왜일까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반지름이 메인인 건 아니라서 나중에 반지름을 그으면은 명확히 잘 보이는데 문제에서 일부러 반지름을 그렇게 미리 그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지. 근데 반지름을 긋게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OP도 점선으로 마저 확인을 해 주시면 이 접점이라는 게 여기에 당연히 반지름과 만나니까 90도, 90도가 될 텐데, 그죠? 내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 이유 왜 그러냐? 역색도 합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뭘로? OPA와 OPB가 RH S 합동인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OP라는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OA와 OB라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게 역할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PA, PB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장으로 PA, PB. 자, 그래서 이 PA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PA와 PB 자체를 문제에서 점 P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 종이 쳤네. 예,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된다. 이게 접선의 길이. 왜냐면 접선이라는 거는 원래 직선인데 이 한 점 문제에서 정해진 점 P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의 길이라고 정의를 해서 부릅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쉬는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할게요. 와.